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큰 조정이 나온다면 제가 매수하려 하는 코인들의 기준과 매수 순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잠깐 파악하고 넘어갈 텐데요. 어, 뭔가 7월 이후에 많이 사셨다면 아마도 9월까지는요. 약세론, 통계론 이런 것과 힘겹게 싸우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뉴스 아마 보셨겠지만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년 만에 최고가 670만 원, 680만 원대까지 올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DAT라고 하죠. 가상자산 비축 상장사에도 투자 러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비트마인이 3개월 만에 6배로 뛰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번 달 8월이죠. 8월 달에도 2억 달러 순매수를 하고 있다. 뭔가 조금 등골이 싸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유튜브 중에 하나죠. 3프로TV에서조차 사실 여기는 주식이나 부동산 위주에서요. 크립토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조차 이더리움판 스트래티지를 놓치면 후회할 걸, 야, 이런 썸네일을 보면요. 좋아하실 게 아니라 등골이 정말 싸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으쌰으쌰 어깨동무를 하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23년 2월 달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만약 친절하게 상승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참고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이 홍콩의 문을 열어서 크립토를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 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크립토의 가을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네오랑 파일 코인 이런 것들을 팔았었다고 예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런 게 있으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상승의 이유를 이러저러해서 지금 오르고 있어 라고 뭔가 유튜브든 기사든 누군가 알려준다. 긴장을 하셔야 된다. 반대로 누군가 친절하게 하락의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저는 조만간 조정을 딛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조정이 오고 깊어진다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사실 아무도 모르죠. 작두도사 톰리도 가격은 틀립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23년, 24년에서 S&P 500 지수를 정말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맞춰서 조금 더 유명세를 탔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분이 지금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국계 와이프분이랑 아트 페스티벌 이거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유튜브나 기사를 켰다 하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소개를 해드리긴 하는데 8월 30일 기준으로 톰리가 얘기했던 나름 지지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4,300달러를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5,000달러, 5,5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뚫렸다는 겁니다. 4,300달러를 이탈을 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여기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분도 물론 엄청 틀릴 거예요. 가격은, 특히 단기 가격은 항상 틀린다. 근데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제가 토막 상식으로 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열광했던 월드컵 하고 있던 2002년도에 이분은 JP모건의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톰리가 넥스텔이라는 회사의 회계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현금 흐름을 보고 여기 정말 엉망이다라고 보고서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넥스텔이나 관련 투자자들이 완전히 화가 났겠죠. 얘 한번 털어봐라. 뒷돈 받았는지 내부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실제로 좀 엉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톱니를 정말 심하게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공매도에 가까운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털어도 안 나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가의 강세론자로 그 뒤에 이제 유명해지긴 했는데 최초로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오히려 뭐 공매도 하락에 가까운 보고서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건 뭐 토막상식으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톱니든 톱니 할아버지든 단기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중장기 전망은 나름대로 들을만 하거든요. 뭐 아더 헤이스조차 중장기 전망은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우리는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분대로 뭐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요. 좋은 부분을 딱 추려서 이용을 하면 우리의 투자 기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최근에도 또 어떤 인터뷰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많아서 인터뷰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샘 알트코인이라는 분이 이제 톰리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더리움은 5년 만에 여기 60달러가 아니고 6만 달러인 것 같아요. 6만 달러 갈 것이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확률 50% 최소한 본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솔라나랑 수이가 토크나 물결의 혜택을 볼 것이다.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저는 미묘한 뉘앙스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할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뭐 뛰어넘을 확률이 50%라고 보잖아요. 뭐 최소한 50이라고 이제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아무튼 넘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 보진 않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자, 근데 이 넘을 때쯤이 토크나의 시대가 올 때, 블랙락의 레리 피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RWA 시대가 올 때쯤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플리핑 이렇게 넘을 것이고 그때쯤에는 솔라나랑 수이도 꽤나 잘 될 것이다. 이분 입에서 저는 솔라나랑 수이, RWA 이런 건 특히 이 코인 특정 이름이 나왔다는 건 거의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분은 항상 비트코인만 얘기를 했는데 이더리움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상했는데 드디어 솔라나랑 수이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RWA가 있구나. 그리고 솔라나랑 수이라는 코인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RWA 시대의 고속도로로 쓰이겠구나. 이들의 머릿속에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짧게 이거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들 머릿속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좀 미묘하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한번 정리를 하자면 RWA의 시대, ETF의 시대, DAT 뭐 내러티브 요게 이제 다 막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린다. 야, 여기에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몰릴 가능성이 확률이 속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근데 어제 영상, 오후 영상에서 RWA에 대해서는 또 많이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ETF랑 DAT 여기에 이제 동시에 걸리면 화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얘기를 하시는 게 ETF 이거 별거 아니지 않아? 뭐 이게 너무 많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요 불을 붙이는데 장작이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 차이다. 이 장작이 ETF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5년 1월 달 그래도 나름대로 이더리움이 조금 가격이 괜찮았던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주기영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더리움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다. 5년간 가격이 똑같던데 라고 해서 조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롱에 뭐 흔들릴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이 했던 조롱을 제가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가격이 21년도 5월에도, 22년 4월에도, 24년 5월에도, 25년 1월에도, 뭐 최근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5년간 넌 똑같다. 3,100달러에 머물러 있다. 조롱이죠. 그리고 또 많이 들었던 게 24년 7월 달에 드디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거 되면 뭐하냐. 1년간 내내 떨어지는데 그레이스케일이 맨날 갖다 팔기만 하는데 뭐 하냐 하면 크크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일간 ETF,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량을 가져와 봤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24년 7월 달부터 이제 이 빨간색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순유출을 기록했던 때거든요. 물론 플러스도 간간히 있지만 거의 뭐 잔디 인형 머리털 수준이고
그냥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1년간을 너는 똥이야, 쓰레기야, 느리고 비싸. 너 내러티브 뭐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라는데 너는 어려워. 뭔가 안 돼. 이런 얘기를 1년 넘게 듣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잔디 인형 머리털이 쭉쭉 자라니까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 사야죠. 포트폴리오의 80% 채워야죠. 실제로 정말 전문가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ETF다. 지금 이게 뭐 코인베이스에서 업비트에서 산 이더리움 양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ETF를 얘기하고 있다. 즉 ETF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강조돼야 되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 말을 쓱 바꾸면서 비트코인을 2조 원 넘게 들고 있다고 25년 1분기에 샀다고 우리에게 공개를 했는데 그거 ETF로 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이더리움을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다고 공개를 했는데 역시 ETF를 통해 샀고요. 물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수적의 끝판왕 하버드 대학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뭘로 했다? ETF로 합니다. 미국의 주정부, 연기금 다 ETF로 들어온다. 그래서 ETF가 있고 없거든요. 뭐 1년간 조롱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일단 장작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이 기사 보셨겠지만 92종의 크립토 ETF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치열하고 인기도 없을 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ETF 심사의 순위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XRP가 15건이고 이제 뭐 혼합형, 뭐 도지, 뭐 라이트코인 이런 거 있는데 뭐 순위는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거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자산운용사가 경쟁이 치열해집니까? 아니면 그 해당 코인이 치열해집니까? 자산운용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이게 수십 개가 있으니까 얘네가 힘들지 코인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DAT 기업이 전략 비축을 하면 얘네들이 힘들어질까요? 뭐 만약 폭락이 온다면 해당 코인이 힘들어집니까? DAT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 DAT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폭락이 같이 오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RWA, 뭐 스테이블 코인의 고속도로들은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거지. 해당 코인이 인기가 없고 힘들다가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장작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의 홍수 아직은 안 왔어요. 정말 안 왔습니다. 뒤로 밀리곤 있지만 이 홍수가 올 때 배를 타고 있으셔야 먼저 떠오르고 빨리 떠오르고 높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정말 홍수가 심하게 오면요. 뭐 돼지나 코끼리나 뭐 사람이나 다 떠오르겠죠. 그러나 뭐 어깨쯤 오고 뭐 무릎쯤 차면요. 배 타고 있는 분들부터 뜰 겁니다. 그쵸? 이 배가 ETF다. 특히 기관들이나 부자들은 ETF를 통해서 산다. 뭐 회계 처리나 세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ETF 얘기를 많이 드렸고, 자, ETF에 이제 DAT까지 활용을 한다면, 제가 활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DAT를 사라는 게 아니라, DAT들이 사려고 하는, 욕심을 내고 있는 코인을, 이렇게 좀 매수를 하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제 이더리움 다음 타자는 제가 볼 땐 솔라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름 없는 데가 아니라 굉장히 메이저 기관들이 이제 DAT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판테라 캐피탈이죠. 자, 솔라나 CEO를 설립했다. 지금 또 다른 약간 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솔라나 CEO, 그냥 코퍼레이션인데요. 일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CEO라는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고 뭐 1빌리언이 넘게 투자를 하니까 뭐 조가 넘는 기업으로 솔라나를 세계 최고의 이제 매수 기업으로 나는 만들 거야.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멀티코인, 점프 크립토 여기도 다 만만치 않은 어마무시한 곳들인데요. 공동 DAT를 설립해서 역시 조가 넘는 돈 거기다가 켄터 피츠제럴드 상무부 장관의 회사가 자문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시할 만한 DAT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존에도 있었죠. 사실 유팩시 또는 뭐 디파이 디벨롭먼트 이런 데는 뭐 솔라나 사는 DAT 기업이긴 했는데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이름 있는 곳들이 나오면서
아마도 솔라나도 이더리움의 D를 쫓아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또 이제 도지마저도 DAT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도지 사는 기업들이 여기 말고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누구나 알만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도지로 인해서 이제 공동 뭐 투자 소송 걸려가지고 뭐 도지 맨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고소해버렸죠. 그때 당시 변호를 해줬던 변호사를 DAT의 의장직으로 뭐 톰리처럼 이제 얼굴 마담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회사가 설립 예정이다. 아직은 뭐 설립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최소한 2억 달러 이상을 모금을 해서 뭐 도지를 오르면 뭐 2배, 3배 이제 올라갈 것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뭐 내러티브는 꽤나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저도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코인이 하락하면 DAT가 폭락할 텐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DAT를 제가 사라고 한 적은 없죠. DAT가 폭락을 할 텐데 그래서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막 한 방에 막 2배, 3배 먹으려고 하시지 말고 RWA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고속도로로 쓰이는 이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들은요. DAT는 무너져도 여기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이제 엄청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사는 게 좋다. DAT든 ETF든 이용해라. 그들 거를 막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실 만한 내용. 리플 DAT는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있기는 있어요. 리플을 사겠다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거의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리플을 50% 넘게 갖고 있는 이 독보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리플을 아무리 많이 DAT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도 세계에서 내가 뭐 비트마인처럼 가장 많이 있다. 샤프링크처럼 뭐 2위다. 뭐 솔라나처럼 뭐 내가 1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인다. 뭐 그렇다고 리플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뭐 거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AI에게 물어봐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두 개의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ETF의 승인 확률이나 뭐 인기 요거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보고 또 하나는 DAT를 축으로 해서 구매 기업의 수가 많은지 많은 기업들이 금액으로 사는지 요거를 이제 척도로 해서 그냥 AI에게 던졌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주고 야 너가 점수 매겨봐. 이거 100점 이거 100점.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거 답을 예상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실제로 제 뭐 조정 매수 순위나 비중이랑 좀 일치를 하더라고요. 일단 부동의 1위는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ETF나 DAT나 뭐 거의 뭐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200점 만점. 그리고 이더리움이 ETF 95점, DAT 85점에서 180점. 그리고 솔라나가 ETF 75, 아까 그 순위, 그 ETF 가장 많이 이제 신청을 받았었죠. DAT도 뭐 판테라다 아까 보셨고, 그래서 155점을 차지했고요. XRP가 70점, 65점에서 135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거의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이 사형제를 밑에서 뛰어넘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봤고 그 밑에는 이제 A다가 60점, 60점에서 120점. 아발란체도 꽤나 높습니다. 55, 55에서 110점. 그리고 크로노스는 ETF를 뭐 신청은 하긴 했는데요. 뭐 메이저 회사에서 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ETF가 좀 낮지만 DAT가 너무 높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엄청 산다고 최근에 방방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순위가 높긴 하지만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었고요. 그리고 헤데라 45, 50에서 95점, 도지도 55, 40에서 95점. 그리고 수위만 여기에서 크로노스를 제외하고 수위만 저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뭐 엄청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은 너무 올랐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요거는 들고 있지 않다. 그러나 40에 30에서 70점까지. 그래서 좀 요런 순으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럼 현재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아마도 오래 구독을 하시고 조금
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이 뭐 위험하네, 뭐 다 팔고 떠나네 이런 고민을 하시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런 고민 하실 겁니다. 이 정도 조정해서 사 말어. 그쵸? 아마 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에서 사 말어.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정 초반에는 큰 거 위주로 비트코인 위주로 샀다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작은 거를 산다. 근데 조정 초반 큰 거에는 아마도 현금 위주로 있을 거고 중후반 막 이게 뭐 두 달, 세 달, 네 달 길어지면 현금 다 떨어지니까 해지 자산을 팔아서 산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최근 오늘 아침까지도 비트코인 위주로 샀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얘만 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알트코인 빠지듯이 비슷하게 빠지더라고요. 야,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비싸 보이더라도 비트코인 위주로 샀었고, 그 다음에 뭐 좀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렇게 가겠지만 저는 이제 솔라나를 써놨죠. 이게 뭐 성향차도 있고요. 개인차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저희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1년, 뭐 2년 가까이를 이더리움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너무 200만 원, 300만 원, 뭐 비싸도 한 400만 원까지 너무 오래 봤었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건너뛰고 한 8월 초쯤에 솔라나를 잠깐 샀는데 그때 이후로 올라서 못 사고 있거든요. 솔라나가 8월 초에 샀던 그 가격 밑으로 오면 저는 항상 그 밑으로 오면 삽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나 뭐 XRP나 이런 순서로 사지 않을까.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나만의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마라톤을 끝까지 거뜬하게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